다음은 공갈협박 사건인데 누가 누구에게 공갈협박을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유명인의 아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의 아내였던 것 같은데 아내도 이제 좀 얼굴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 서울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 이 아내가 찾아옵니다. 아마 예. 이제 이렇게 좀 유흥을 즐기러 온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당연히 이제 남성 종업원도 만나게 됐겠죠. 그런데 그 남성 종업원이 이 여성이 유명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되면서 이제 공갈 협박이 시작된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협박이 좀 꽤 있었고요. 예. 결국엔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예. 근데 지금 예. 사실 예. 이런 공갈협박이라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건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900 얼마를 보냈어요. 또 협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 유명인의 아내인데 나랑 같이 어쨌든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뭐 교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스트바에 온 것 자체도 사실은 유명인 아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 있죠. 알려지게 되면은.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보냈어요. 900 얼마를. 그런데 10억을 나중에 한 번 더 요구를 하면서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기 빚도 갚고 해외 나가 살 거니까 나한테 10억 주면 내가 모든 증거자를 다 없애고 난 뜨겠다 한국을. 10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유명인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형태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네. 계속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죠. 얼마 정도 시간 지나면 안 하겠다 해놓고 또다시 돈을 뜯어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이니까 유명인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까지 받았고요.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교수, 네.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협박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죠. 네, 처음에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공갈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실제 이 공갈 협박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되면 돈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이 피해자한테는 돈을 더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가해자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사건도 역시 처음에는 뭐 430만 원 건네주고 또 500만 원 건네주고 해서 한 930여만 원을 건넸다라고 하는데 예. 돈을 건네면 건넬수록 이 가해자가 협박하는 강도도 올라갈 수도 있고 돈을 요구하는 금액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호스트바에 종업원으로 근무했다라고 하는 남성도 이 930여만 원의 돈을 받고 그 공갈과 관련된 이 범죄 행위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는 이 돈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2억에서 3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 협박을 당한다. 그게 대부분은 본인과 관련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일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는 본인의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서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